자, 이제 미적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미적분이 이제 지난 6월 모의고사랑 비교하면은 뭐 약간 너무 다른 느낌의 시험이죠. 너무 느낌이 다른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느낌도 다르지만 신유형이 듬뿍듬뿍 나왔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일단 늘 보았던 도형의 극한, 리미트 세타가 제로로 갈 때라는 그 문항이 빠지면서 그럼 삼각함수 관련해서 뭐가 없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28번에 기존의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치안적분법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새로운 신유형이 들어오면서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놨죠. 리미트 세타가 제로로 갈 때 안 나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그 다음에 늘 우리가 해왔던 등비급수의 활용, 이 부분이 뭐 다 좋은데 약간 계산이 좀 지저분했죠. 계산이 좀 지저분하는 바람에 좀 거기 있는 여백이, 그쵸? 여러분 그 시험지 여백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최근 들어 작년 대수능부터 등비급수 도형 문제 핫이슈는 공비 구할 때 과연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쓰느냐 안 쓰느냐예요. 작년 이제 수능 가형 14번에서 처음으로 공비R을 구할 때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씀으로 인해서 그게 그대로 올해 4월 모의고사에도 출연했었는데, 보란듯이 이제 6월 모고 때 사인 법칙 쓰는 게 등장하면서 이제 탄젠트의 덧셈 정리 쓰는 문항은 이제 좀 안 나오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공비R을 구하는 그 사인이 어떤 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인 건지, 혹은 탄젠트의 어떤 덧셈 정리를 써야 되는 건지, 그 사인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건데,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거기 앞에 24번을 보시면은 덧셈 정리를 쓰는 문항이 나오죠. 이게 나오기 때문에 또 등장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비R을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탄젠트의 덧셈 정리라는 카드를 빼들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들은 내가 미적분 문제를 쭉 돌파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덧셈 정리를 한 번이라도 썼냐 안 썼냐를 더듬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4번에 보란듯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비R을 구할 때 또 쓰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혹은 뭐 일반적인 노멀한 형태의 문항이 나올 것인데, 여러분들 거기 있는 27번은 조금 계산이 지저분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8번은 좀 신유형의 형태였고요. 아마 여러분 좀 낯설어서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23번부터 해서 27번까지 딱 풀고 나면 번호 4번이 딱 비기 때문에 걔가 28번 정답이고, 기하 같은 경우는 23번부터 27번까지 딱 풀고 나면은 딱 정확히 한 개씩 등장하기 때문에 28번을 풀어야 되는 구조인데, 미적분 좀 특이하죠. 미적분 보시면은 23번부터 해서 27번까지 다 풀고 나면은 같은 번호가 두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3번도 두 개가 나오고 2번도 두 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안 나온 번호가 뭐냐? 그러면 1번하고 5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당연히 28번의 정답은 1번 아니면 5번이다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했지만 뭐 저희 반 수강생들한테는 제가 매뉴얼로 들었기 때문에 확률은 50%였다. 뭐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제 29번, 30번이 좀 많이 낯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가형의 30번, 21번 그 향수가 나죠. 옛날 2017, 2018 시대의 30번은 너무 어려우니까 좀 괴리감이 있더라도 2019 수능 넣어보면서 2019랑 최근에 2021 수능 같은 그런 형태의 30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만하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30번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할만한 문제를 줬는데, 요소마다 조금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그거잖아요. 앞에 공통문항을 얼마 만에 풀고 몇 분을 남겨놓고 미적분으로 진입을 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2930은 만약에 남은 시간이 10분 좀 넘게 남은 상태에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아마 둘 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만 조진다고 해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물론 이제 시험이 이제 끝난 이제 얼마 안 된 상태지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예상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커트라인을 좀 보시면은 미적분의 1컷이 뭐 어떤 곳은 87이다, 뭐 88이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던데 그만큼 1등급 커트라인이 내려앉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일단 2930을 날리고 시작하니까 2930 날리고 시작하고 여차하면 28까지도 날아갈 판이니 그리고 그러면 앞에 있는 공통문항이 다 맞았느냐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미적분 커트라인이 조금 좀 더 내려간 이유는 그런 부분도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미적분 파트에서의 그래프를 다루는 능력들, 그러니까 이제 초월함수만 가지고 절대 문제를 내지 않아요. 29번도 그렇고 30번도 그렇고 반드시 그 초월함수에다가 다항함수가 껴 있습니다. 29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의 특성을 알면 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고요. 30번 마찬가지죠.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그 특성식 세팅하는 거 그대로 알고 계시면 좀 더 빨리 풀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완전히 다항함수를 아예 다루지 않던 그 시절에서의 수학 가해 30번의 그 느낌은 아니고 이제는 나름대로의 다항함수를 껴놓고 좀 고난도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좀 수월하다. 막 그 여백을 미친 듯이 채워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스타일은 이제 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3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할 때는 분모에서 제일 빠른 걸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3의 n제곱으로 분자분모 나누게 되면 얘는 사라지고요. 얘는 뭐가 돼요? 0이 되고요. 요게 뭐가 되세요? 3이 하나 남았고 3, 2는 6. 정답은 3번이죠. 네, 쉬웠으니까 뭐 넘어갈게요. 다음 24번입니다. 2 코사인 알파가 3 사인 알파다 그랬으니까 양변 코사인 알파 나눠주시고 3 나눠주시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니까 탄젠트 알파가 되시고 3분의 2예요. 그런데 이제 탄젠트 베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공식 사용하시면 되죠. 얘를 그냥 x다라고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1마 탄탄이니까 탄젠트 알파 3분의 2, 탄젠트 베타 x, 탄젠트 알파 3분의 2, 탄젠트 베타 x. 요게 이제 1이다라고 풀어버리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건 충분히 하시잖아요. 네, 5분의 1 정답.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 25번입니다.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진 dy dx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dy dx 구할게요. dy를 dt, dy dt, 그러니까 y를 먼저 t로 미분하는 거죠. 이거 미분하세요. 1, 요거 미분하세요. 그러면 이스포네인셜 t 되시고 요거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4 이스포네인셜 마이너스 t의 안에 있는 얘 한 번 더 미분, 합성함수 미분법. 요렇게 되시는 거고 여기에 뭐 넣으라고요? t 대신에 ln 2 넣어달라 이 말인 거죠. 넣어주시면은 여기에 ln 2 들어가면 2가 되실 거고 여기에 ln 2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2분의 1이 되고 4 곱하기 2분의 1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네, 4분의 1 정답. 넘어갈게요. 자, 26번입니다. 부피 묻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께 이제 반드시 정적분 활용 파트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정적분과 급수, 소위 말하는 구분구적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피 묻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속력을 이제 적분하는 속도와 거리 적분이 있게 되시는 건데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그랬을 때 이번에 9월 모고 때 부피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다시 또 등장을 할지 아니면 대수능에 가서는 역시나 구분구적법이 나올지 혹은 속력과 거리 적분이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입장인데
앞에 이제 수원수투 문항에서 속력을 거리 구하는 그 문항이 수투 버전 나왔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게 나온다고 한다면 부피는 이번에 나왔으니까 남아있는 건 역시나 구분구적법. 걔가 이제 거의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뭐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공부해야 됩니다. 다 공부하세요 그냥. 네, 뭐 구분구적법도 괜찮고 부피도 괜찮고 움직인 거리 괜찮으니까 다 몽땅 다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건데 부피 구하래요. 전부 다 몽땅 정사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 점에서의 함수값 바로 요거죠. 이거의 제곱이 되시는 거니까 x제곱분의 3x 플러스 1 dx 요거 하시면 되는 거네요. 얘를 이렇게 한번 나눠주시면은 1부터 2까지의 x분의 3 되시는 거고 요렇게 하시면은 x제곱분의 1 요렇게 얘가 dx가 되세요. 자 이제 적분을 할게요. 적분하시면은 3의 ln 절대값 x 그 다음에 요거 뭐가 되세요? 마이너스 x분의 1 요거죠. 여기에 윗끝 넣고 아래끝 넣고 뺄 거니까 자 2를 넣게 되면 3ln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는 괄호를 치세요. 2를 넣습니다. ln 1은 0이죠.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요렇게 풀 대신에요. 3ln 2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이 정답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어차피 부피 구하는 거 구분구적법 그리고 속도와 거리적분까지 무조건 나오는 부분들인 거니까 반드시 좀 여러분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으로 오셨어요. 결국 뭐 초항 구하고 공비 R 구하면 되는 거죠. 일단 뭐 알고 있는 모든 거를 일단 다 쓰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일단 1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있는 얘가 2라 그랬어요. 각이 3등분인 거니까 30도가 되시면 자동으로 얘는 60도가 되시는 거고 자동으로 얘는 30도가 되시고 자동으로 30도가 되시면서 어머 2등변이야. 근데 2등변인데 수선을 내릴까 말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닮은 비를 또 써야겠죠. 얘가 지금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신다? 루트 3분의 1. 그러면 지금 보시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이 길이가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실 테니까 요게 또 몇 도? 45도다. 45도다. 근데 얘가 30이고 30인 마당에 얘가 또 몇 도예요? 외곽이 되어지는 거니까 60도가 되시죠. 그 말은 자동으로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또 30도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1대 루트 3대 2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알 수 있죠? 지금 보시면은 요 길이를 지금 구할 수 있을 텐데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시죠?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뭐가 되시는 거냐면 루트 3에서 루트 3분의 1을 빼주는 건데 이거를 이대로 두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이걸 끼고 이제 얘를 인정해 준 상태에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얘를 가지고 쭉 뭐 이렇게 뭐 또다시 또 루트 3 나눈다 이렇게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냥 얘를 계산을 하세요. 그게 이제 좀 더 계산을 줄이는 팁입니다. 루트 3분의 1은 뭐죠? 3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루트 3에서 3분의 루트 3 빼주면 뭐가 되세요? 3분의 2 루트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3분의
2 루트 3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신다? 3분의 2가 되신다. 그러면 이 길이는 자동으로 뭐가 되시겠어요? 네, 이 길이는 여기서 얘를 빼는 거죠. 3분의 2로 묶을 수 있고 빼버리면은 여기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시죠. 네. 그러면 끝났어요. 첫 번째 초항이라고 하는 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바로 다이렉트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다 가능하시거든요. 작년 이제 6월 모의평가인가요? 그 28번 문제. 작년 6월 모의평가, 그러니까 2020년 6월 모의평가 가형 28번. 그 리미트 세타가 제로로 갈 때라는 그 문제를 보면 최근 들어 평가원이 이런 공통에 끼는 어떤 넓이 하나를 두고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넓이를 한 번 더 하고 이 넓이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얘를 2번 빼주면 된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돼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굳이 이 넓이를 구하고 또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센터를 2번 빼내는 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지금 상태에서만 해도 충분히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넓이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초항을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자, 초항은 초항 구하면 자 2분의 1에 밑변이 이거죠. 3분의 2에 루트 3 마이너스 1 요게 밑변이 되시고 높이는 요거죠. 네, 3분의 2 루트 3 요렇게 거기에다가 요게 이제 밑변이 되시죠. 2분의 1에 3분의 2에다가 높이 루트 3분의 1 혹은 3분의 루트 3 요게 이제 초항이 되어지십니다. 계산을 좀 해볼까요? 자, 이런 계산들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약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그냥 계산이잖아요. 요게 이제 9분의 2 되시고 9분의 2 되시고 여기 있는 루트 3을 한 번, 두 번 넣어주시면은 3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되실 거고요. 요 약분 처리하시면 얘가 9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얘가 또 9분의 루트 3 요렇게 되세요. 그럼 이제 9분의 처리를 처리해 주시면 2, 3은 6이 되시고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9분의 6 마이너스 2 루트 3이 초항이 되시는 거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초항은 얼마다? 초항은 9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 요게 이제 초항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비를 이제 구하러 가셔야 되는 건데 공비를 이제 구할 건데 결국 이 길이를 내가 알고 있는 마당에 뭘 구하면 제일 편하겠어요? 1대 x니까 이 길이 구하면 제일 베스트예요. 그쵸?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어차피 얘가 1대 2니까 요 길이도 얼마예요? 요거 2x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접하게끔 돼 있을 때에는 항상 이제 핵심 포인트가 어디가 되세요? 여기 있는 이 점을 끼고 뭔가 연결해가지고 문제를 늘 해결해 나가죠. 맞습니까? 그럼 뭐가 제일 수월하냐? 얘를 이렇게 눕혀버리면 제일 수월해요. 이렇게 눕혀버리면 제일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뭐기 때문에 그냥 닮음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직각이등변이죠. 1대1대 루트 2예요. 그럼 평행하게 그어준 얘도 1대1대 루트 2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길이와 그쵸?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라고 처리해버리면 끝난다고요. 끝난다고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시는 거냐? 자, 볼게요. 처음에 요 길이가 얼마였냐면 2였어요. 이 길이가 얼마냐면 3분의 루트 3이었어요. 그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냐? 전체 2에서 3분의 루트 3을 빼주고 거기에 2x를 한 번 더 빼준 거.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건데
전체 이 길이가 얼마였죠? 아까 요 길이가 얼마였어요? 전체 루트 3에서 3분의 루트 3 뺐으니까 3분의 2 루트 3이었죠. 얘가 3분의 2 루트 3이었기 때문에 얘도 3분의 2 루트 3에서 뭘 빼주면 돼요? 요 길이 빼주면 돼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가 얼마냐? 요건데 전체 1에서 여기 있는 x를 뺀 거잖아요. 이게 1-x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빼주면 된다? 1-x를 빼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과 이것이 똑같다 처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여기 있는 얘랑 똑같다 처리하시면 바로 x는 1-루트 3분의 1 1-루트 3분의 1 이렇게 등장하시고 좀 더 이제 예쁘게 통분해버리시면 루트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고 따라서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은 1대 x가 되는 게 아니라 넓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제곱을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 제곱이 뭐가 되시는 거냐면은 3분의 요거 제곱 4-2 루트 3 요렇게 정답 되세요. 따라서 1-r r은 요거죠. 3분의 4-2 루트 3분의 초항 요거죠. 9분의 6 루트 3 자 9분의 6 루트 3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인 건데 아마 시험을 치는 내내 찝찝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인지라 문제를 풀면서 거기 보기를 곁눈질 하잖아요. 힐끔힐끔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봐요. 저도 계산하면서 계속 봐요.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데 내가 쓰고 있는 이 식과 보기에 있는 그 답이 전혀 괴리감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풀면서도 뭔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평가원 문제는 숫자 하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게 보기에는 복잡한데 그 보기 5개 중에 하나가 딱 걸리게끔 간단해진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 말은 분자분모가 완벽하게 뭔가 약분이 타닥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침착하게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요걸 합시다. 요걸 지금 일단은 3분의로 통일하면 요게 3분의로 통일하면 요게 3이 올라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4 풀 2 루트 3 요래 되시나요? 요렇게 되시고 얘가 9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 요래 되시나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요렇게 되실 거고 약분하면 요렇게 되실 거고 얘를 번분수 취해 주시면 어떻게 되시죠? 3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 루트 3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되시고 마이너스 3 더하기 6 루트 3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시죠? 그럼 얘를 루트 3으로 한번 빼볼게요. 빼보시면은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6 요래 되죠. 여기는 6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여기 있는 6 마이너스 루트 3이 같아져서 사라지죠. 이렇게 이제 지워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사인 법칙을 쓴다던가 뭐 탄젠트에 덧셈 정리를 써서 공비를 구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28번인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얘가 세타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얘가 세타가 되신다. 됐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게 0,2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 자체가 지금 외곽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얘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위에 있겠죠? 얘가 지금 그림이 한 이쯤 여기 이제 Q가 있어가지고 0,2 코사인 세타 요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PB에다가 뭘 내린다고요? 네,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린다 그랬어요. 여기 내린 거를 뭐라고 한다? R이라고 한다. 이때 뭘 구하라 그랬다?
P와 R 사이의 이 거리를 F 세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 있는 PR을 어떻게든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럴 때 뭐 구하라고요? 인테그랄 6분의 파이로부터 3분의 파이까지 F 세타 D 세타. 네,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뭐부터 할 거냐면은 일단 삼각함수와 도형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어떻게든 직각을 찾는 일이에요. 직각을 안 찾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직각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얘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인 거니까 요거를 요렇게 연결시켜주면 얘가 뭐예요? 직각이 되시겠네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직각이 되시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든 세타에 관한 걸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얘랑 같은 각 한번 찾아볼게요. 이럴 때 항상 뭘 쓰죠? 같은 각 찾을 때 늘 쓰는 거? 원주각이죠? 원주각이 참 중요합니다.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세타가 되셨으니까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얘도 뭐다? 바로 세타가 되신다. 요걸 일단 먼저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PR의 길이를 구하는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보여요. 첫 번째는 PB에서 BR을 빼내는 방법. PB에서 BR을 빼내는 방법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차피 이 길이를 구할 거면 여기도 똑같이 평행하니까 요렇게 내려가지고 요 길이를 구하지 말고 차라리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마침 여기에 뭐도 있으니까 세타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이 길이에 대한 뭐가 된다? 사인이 되신다. 이 길이에 대한 사인이 되신다. 됐죠? 그럼 차라리 이거보다 이게 훨 나아 보이죠?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뭐 나머지는 수월하게 가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얼마냐면 2 코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뭐예요? 이 길이는 반지름 2에서 2 코사인을 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사인. 거기에 대한 사인이 들어간 거죠. 따라서 F세타는 뭐가 되신다? F세타는 요 길이에 대한 사인이 들어가는 거니까 2 코사인 세타에다가 뭐 해주는 거? 사인 세타 곱해준 거. 요게 이제 F세타가 되시고 그냥 쓱 집어넣어서 적분하시면 돼요. 네, 간단하죠. 자, 인테그랄 6분의 파이로부터 3분의 파이까지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사인 세타를 치환적분해도 되고요. 그냥 전개를 내서 해도 괜찮아요. 뭐든 됩니다. 뭐 전개를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 2사인 세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또한 대각 공식을 알고 있을 테니까 이거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그냥 사인 2세타로 처리해버리면은 뭐 치환적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적분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아무래도 치환적분을 쓰는 방법이 있죠.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의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를 내가 뭐로 둬버리면 t라고 둬버리면은 자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시고 얘가 t가 되었으니까 2-2t가 되시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d세타가 dt니까 마이너스 붙고 dt.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자리 체인지 해주시면은 2분의 1부터 2분의 루트 3까지 2-2t dt. 요거 해도 괜찮죠? 네,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부터 2분의 루트 3까지 2-2t dt 얘를 구해도 되고요. 혹은 요거를 그냥 적분해가지고 윗끝 놓고 아래끝 놓고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제 29
29번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29번인데 좀 약간 낯설죠. 이런 낯선 걸 빨리 극복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텐데, 일단 주어진 게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 특유의 대칭성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gx가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건데, gx는 x는 a에서 최대를 가지고 또한 b하고 b 플러스 6에서 최소를 가진다. 그러니까 무슨 뭐 최대와 최소 이야기를 하니까 미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미분을 합시다. 자, 여기다 할까요? 네. 미분을 일단 하시면은, 자, 앞에 미분 프라임 x의 뒤에 그대로 이스포네인셜 fx, 그다음에 앞에 그대로 fx 더하기 2, 뒤에 미분하면 2의 fx가 되는데 안에 있는 얘 한 번 더 미분하니까 프라임 x. 이렇게 우리가 미분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얘가 언제 는 0되냐라는 그걸 알아내기 위함이죠. 보시면 프라임의 이스포네인셜 fx, 프라임의 이스포네인셜 fx 공통적으로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신다. 따라서 프라임의 x의 이스포네인셜 fx에다가 자, 괄호 처리해서 묶어버리시면은 fx 더하기 3이 되시고 언제 는 0되냐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fx는 늘 0보다 큰 거니까 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0이겠어요?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f는 2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프라임이 0이 된다라는 이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대칭축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f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부분, f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또 하나의 극값이 되어지는. 극값이라고 하는 건 프라임이 x축을 관통하는 거니까 만나서 통과하는 그 지점이 바로 극값이 되니까 최대차수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쌤, 경계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경계가 없잖아요 지금. 그쵸? 뭐 무한대로 보내도 충분히 뭔가 이루어지고 이 fx가 원체 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fx의 최고차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뭐 없단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제를 읽는데 약간 킬러성 문제를 푸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언급이 안 돼 있다, 뭐 최고차항이 양이다 이런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한 65% 이상 70% 가까이 최고차항이 음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f가 양이든 음이든 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던 간에 여기는 얘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가 엄청 커지고 얘도 엄청 커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밀어도 얘도 엄청 커지고 엄청 커지는 거니까 경계가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경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라임이 0 되는 그 극값, 프라임이 0이면서 관통해 나가는 그 극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최대치수 되는 그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생기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딘가가 이제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있어요. 프라임이 0 되는 지점 하나, 요렇게. 그 다음에 f가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3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f가 마이너스 3이 된다. f가 마이너스 3이 된다. 요렇게. 그때 관통해야 극값이 있잖아요. 관통을 해버려야 극값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이냐가 되시는 건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뭐를 빨리 알아야 되냐면 이 그림이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자, 일단은 FA가 6인 A에 대하여 최대를 가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 그림이 되어지면은 최대가 일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 하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지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밀어도 얘가 이쪽이 무한대가 되고 이쪽이 또 무한대 되니까 이 그림 자체가 일단은
최대를 못 가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이 무조건 최대를 갖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f의 a가 6인 그 a가 최대를 가진다라고 했으니 요 점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a, 6이다라는 거예요. f의 a가 6이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a, 6이 되시는 거고 요 접하는 요 라인이 바로 y는 6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관통되는 이 부분이 b랑 b 플러스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쌤 얘는 음에서 양 관통이고 얘는 양에서 음 관통인데 어떻게 둘 다 최소를 가져요? 한마디로 어떻게 둘 다 극소를 가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요 값에서 보시면은 요게 이쪽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3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음이 되죠. 음이 되고 양이 되는데 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증가하고 있으니까 프라임은 늘 양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음에서 양이니까 극소, 여기 극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양에서 음이긴 한데 이 자체가 지금 프라임이 음이니까 이쪽이 음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니까 뒤집어지죠. 또 역시 뭐가 되냐면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둘 다 극소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 프라임 자체가 증가하니까 양이고 감소하니까 음이 되어서 곱하기가 들어가서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그림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 이런 그림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6이 되시는 거고요. 요 점이 어디예요? 여기가 A예요. 여기 A, 6. 여기가 A입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이랑 관통하는 이 지점. 여기가 B 플러스 6이 되시고 여기가 B가 되시는 건데 어차피 이 간격이 6이 되시는 거고 대칭성에 의해서 같은 길이를 갖게 될 테니까 요 길이가 얼마? 3. 그럼 얘는 그냥 뭐라고 봐도 돼요? A 더하기 3이라고 봐도 되죠? 여기는 A-3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F를 손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F는 꼭지점이 A,6이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6이 되시는 거고 맨 앞에만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A 더하기 3,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도 K는 나와요. 뭐 넣는 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근데 좀 꿀팁을 드리면은 2차 함수의 최고차항 얘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지어요. 얘가 같으면 같은 모양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평행이동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로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얘를 그냥 하나의 원점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점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세요. 원점이겠거니. 그럼 이 점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옆으로 3칸, 밑으로 몇 칸? 9칸. 옆으로 3칸, 밑으로 9칸이니까 3, 마이너스 9를 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F가 KX의 제곱이라고 본다면 3을 넣어서 마이너스 9가 되려면 K는 얼마?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1인 거 금방 알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거를 집어넣어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따라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fx는 뭐가 되셨다? fx는 마이너스에 x-a의 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되셨고 얘가 는0 되는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요게 지금 정리를 쭉 하시잖아요. 정리 쭉 이쁘게 하시고 양변에 음수까지 곱하세요. 이건 간단한 계산이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하시면 x의 제곱 빼기 2a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6은 0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가 되시는 거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물었잖아요. 그럼 답이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주면 정답이거든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a의 제곱이 되시는 거고, 알파 베타는 뒤에 있는 a의 제곱 빼기 6이 되시면서 4a의 제곱, 4a의 제곱 계산해주면 24. 네, 정답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f를 빨리 찾는 게 굉장히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얼른 30번 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제 마지막 30번인데 이거 좀 어려웠죠. 역시나 이제 뭐 풀이는 그렇게 안 긴데 이거 이해 영역입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토탈적인 어떤 수학에 대한 개념들을 한데 섞어가지고 잘 압축적으로 단시간 내에 풀 수 있나를 물어보는 문항이에요.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이 9. 생뚱맞죠? 왜 이렇게 준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튼 3차 함수예요. 근데 다음에 극한이 0으로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힌트 몇 개? 힌트가 2개죠. 항상 힌트는 2개입니다. 첫 번째,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따라서 분자에 여기 0을 넣어주면 파이 곱하기 f의 0은 파이 곱하기 f의 0. 요게 뭐가 돼줘야 돼요? 정수파이. 정수파이가 돼야 사인 정수파인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인을 덮어 씌웠으니까, 자, 사인의 파이 곱하기 f의 0,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정수가 돼주면 돼요? 여기 있는 f의 0이 정수가 돼주면 돼요. 아하, f의 0이 일단 어떤 정수 k다. 어떤 정수가 되신다. 이렇게 일단 출발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극한 결과를 쓰셔야 되는 건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모양을 맞춰도 되죠. 파이 곱하기 fx 맞춰주고 위로 올려도 되고요. 그냥 간편하게 로피탈 정리서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30번 정도 푸시는 분들 정도면은 뭐 로피탈 정리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냥 바로 로피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미분하면 1분의 미분하면 코사인의 파이 곱하기 fx에다가 안에 있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할 거니까 파이 곱하기 프라임 x죠. 여기에 이제 0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코사인의 파이 곱하기 f의 0, 그 다음에 곱하기 파이 곱하기 프라임의 0. 요게 뭐가 되셔야 돼요? 극한값 0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f의 0이 정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k잖아요. 코사인이 정수파이에서 절대로 뭐가 안 돼요? 0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곱해서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누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f'의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극대던 극소던 뭐든 가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가 조건을 가지고 힌트 2개가 나온 게 뭐다? 첫 번째는 f0이 k다 하나, 두 번째는 프라임의 0이 0이다. 요거 하나 지금 2개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f의 0이 0이다 하나, 프라임의 f의 0이 k다 하나, 프라임의 0이 0이다 하나. 총 2개 나온 거예요.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라고요? f의 0이 어떤 k, 정수, 그리고 프라임의 0이 0이다 하나 이렇게. 자,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은 5다. 그럼 현재로서 봤을 때는 5가 되기 위해서는 둘 다 위에 있는 게 5가 될 수 있고요. 둘 다 밑에 있을 때 또 5가 될 수 있겠죠. 어차피 최고차항 9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 중에 뭔가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함수 gx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0과 1일 때 g는 그냥 f래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겠는데 0에서부터 1을 끊었을 때
그냥 F가 되시면 되는 거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만큼은 뭐다? 주기함수가 되신다. 주기가 1인 함수가 되신다. 근데 주기함수가 되려면 여러분 주기함수가 되려면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주기가 돼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지금 보면 연속돼 있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다 말 돼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만 없으면 문제 못 풀어요. 주기함수가 연속이다라는 말은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 주기 턴까지 끝났을 때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절대로 여기가 0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왜요? 여기가 0이 되는데 1이 어딘가 있어도 절대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요. 주기함수가 안 된단 말이죠. 0부터 1까지 끊었을 때 g를 f로 두겠다라고 하는 거는 0부터 출발해서 뭔가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0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 말은 왼쪽이 0이군요. 여기가 0이군요. 여기가 0이란 얘기예요. 그 말은 자동으로 뭐가 되시는 거다? 1은 어디 있다? 그 0에 대한 함수값이 다시금 같아지는 그 순간이 1이다.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f를 확 찾아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위에 있던 밑에 있던 상관없이 어차피 f의 0일 때가 k가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f의 0이 k가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0에서는 접하고 있고요. 1에서는 관통하고 있어요. 1에서는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우리가 f를 먼저 찾고 시작할 수 있다. 그래프가 이 그림이던 그건 모르겠는데 한 방에 f를 찾아내고 출발할 수 있다. 어떻게? 최고차함 9라 그랬고요. 0에서 접하니까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고요. 1에서 관통하고 있으니까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고요. 그때 얘가 k가 되시는 거니까 플러스 k. 이 k가 양수면 이 그림, k가 음수면 이 그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k를 어떻게 찾을 거냐? 결국 뭐 하시면 되겠어요? 뭐 하시면? 바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을 이제 곱해가지고 오다를 써먹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비율관계 쓰시면 되죠. 같은 기울 가지는 이 점에 대해서 얘가 뭐가 되신다? 여기 전부 다 같은 비율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극소가 어디라는 걸 알아요? 3분의 2라는 걸 알아요. 이 극소가 어딘 줄 알아요? 3분의 2라는 걸 알아요. 2대 1이기 때문에. 맞아요? 얘가 2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처리하시면 되냐면 극대 누구죠? f의 0이 되시고 k예요. 다음 극소 f의 3분의 2예요. 얘 처리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k 빼기 3분의 4 나와요. 얘네 둘이 곱해서 뭐가 된다? 5가 된다. 처리해버리시면 k가 나오겠죠. 맞아요? k에 k 빼기 3분의 4가 5다라고 처리해버리시면 k가 등장하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푸세요. 푸시면은 k가 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자 풀어드릴까요? 이것만 k의 제곱 3분의 4k 마이너스 5는 0 양변에 3을 곱할게요. 3 곱하시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15는 0. 그 다음에 k, 3k, 3, 5 이렇게 하면 되나요? 9, 5 마이너스니까 마풀 되는 거 맞죠? k는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인데 k는 정수다 그랬으니까 이거 아니고 k는 3 이렇게 됐죠? 따라서 f가 완전히 뽑아졌다. 아, f가 뭐라고요? f는 최고차함은 9가 되시고 x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시고 x-1이라는 인수를 가지시고 k가 3이 되었으니까 위로 3칸 들어 올린 요 상태가 되신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세요?
9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요게 이제 fx의 수식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이까지 오면 이제 한 70%는 풀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심상치는 않아요. 왜냐면은 실컷 왔으면 보통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래서 F3을 구하라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F의 5를 구하라 뭐 이렇게 돼야 좀 우리가 많이 봤던 스타일인데 난데없이 F를 적분하는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X의 G를 적분하래요. 그러니까 G는 뭐라는 걸 알고 있죠? 이게 주기함수라는 걸 알아요. 한 주기 턴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전히 적분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나누어서 적분을 시전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0부터 5까지의 자, x, gx, dx 요거를 할 텐데 일단은 0부터 1까지부터 먼저 하셔야겠죠? 0부터 1까지는 gx가 fx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에 fx, dx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f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만 섣불리 집어넣고 계산하기에는 이제 0에서 1까지 했는데 그러면 1에서 2, 2에서 3 이걸 다 매번 넣어서 계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기함수의 특성이 뭡니까? 우리가 정적분 계산할 때 주기함수 특징이 뭐냐면 하나만 계산하면 나머지는 주기성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이거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에 f에다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거 하시면 되죠.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는 x의 이제 gx가 되시는 건데 살짝 잘해보세요. 지금 아까 그래프가 이랬잖아요. 그래프가 요거였잖아요. 요게 지금 f였어요. 근데 이제 g라고 하는 걸 얘를 반복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럼 반복되어지면 여기가 g라고 하는 얘는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g는 뭐겠어요? 이 g는 f를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버린 거죠. 맞아? 이 f를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버린 거니까 얘가 뭐가 되시는 거예요? f를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버린 이 상태라는 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이거 1에서 2죠. 죄송합니다. 1에서 2가 되고 여기 이제 2에서 3 2에서 3에서의 gx, dx가 있으실 거고 3에서 4가 있고 뭐 4에서 5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자 여기는 뭐가 되시는 거냐면 1부터 2까지의 x의 x-1 dx가 되시고요. 여기는 뭐가 되시겠어요? 2부터 3까지의 x의 얘는 두 칸 움직인 거니까 이렇게 되실 거고요. 여기는 뭐가 되실 것 같아요? 3부터 4까지 3칸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4칸 움직이시면 되겠죠. 요거 구하면 돼요. 요거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 싹 지우고 계산합시다. 자, 첫 번째 게 0에서 1에서 x의 fx dx가 되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요거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치환적분 합시다. 여기 있는 x-1을 t라고 치환하면은 1 넣으면 0이니까 0부터 1 이렇게 되실 거고 x-1이 t가 되니까 x는 뭐예요? t 플러스 1이죠. t 플러스 1에 ft dt 미분하면 dx dt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긴 뭐가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얘를 치환하는 순간 2를 넣으면 0이고 3을 넣으면 1이라서 항상 0에서 1로 바뀌어요. 항상 0에서 1로 바뀌고 그럼 얘가 뭐가 되시겠어요? x라고 하는 건 s 더하기 2니까 어차피 정적분은 문자 안 타죠. 문자 안 타니까 바로 t 플러스 2의 ft dt 그 다음에 그러면 또 0부터 1까지 뭐겠어요? t 플러스 3의 ft dt
마지막 한 번 더 0부터 1까지 뭐겠어요? t 플러스 4의 ftdt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값을 잡으셔야 돼요. 마지막만 봐드릴게요. 얘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은 x는 t 플러스 4 되셨고 4 넣으면 0, 5 넣으면 1 맞죠? 얘네들을 쭉 더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어차피 얘가 이제 그냥 t의 ft라고 바꿀게요. 어차피 정적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쭉 더할 때 0에서 1로 한꺼번에 합칠 수 있죠. 한꺼번에 합칠 수 있고 ft라고 하는 얘로 다 똑같이 묶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총 몇 t 돼요? 1t, 2t, 3t, 4t, 5t가 되시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서 10이 되시죠. 여기에 이제 ft, dt가 되시는 겁니다. 요거 구하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주기함수가 나오고 정적분이 나왔는데 섣불리 계산할 이유는 역시나 없었다. 하나 구해서 규칙 발견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5로 빼내면은 t 플러스 2 이렇게 되시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ft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까 전에 ft가 뭐였냐면은 9배의 t의 제곱 t-1 더하기 3 이거였거든요. 네, 9t의 세제곱 9t의 제곱 플러스 3 이거였어요. 얘가 이제 들어가요. 9t의 세제곱 9t의 제곱 3 이렇게 들어가요. 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뭐 이거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뭐 계산해서 어차피 0에서 1까지니까 부담은 없잖아요. 계산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정답을 쭉 구하시면 네,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4분의 111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P 더하기 Q 구하라 그랬죠. 네. 115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도 뭐 30번이다 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난이들은 확실히 있어요. 볼 때는 싶어요. 근데 이제 뜯어서 잘 분석을 하시고 특히 그 안에 있는 다항함수를 잘 결정하는 거, 다항함수를 잘 뽑아서 결정하는 능력을 잘 배양하셔야 되고, 지금 들어보시면 어때요? 특별히 뭐 엄청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불과 이제 시험을 봤을 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야, 이거 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자꾸 타파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좀 더 고득점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